자, 이번 시간 5번,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공동택 관리법 잠깐 보실까요? 자, 다섯 번째 개정된 법 중에 공동주택 관리법. 자, 일단 여기는 첫 번째 하자보수 보증금 예침이 이제 사용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쪽에서 미음까지 관한 부분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리을하고 미음이 일부 지금 관련해서 신설이 된 부분인데 그 중에 여기 이제 그 두 가지 신설된 리을하고 미음 중에서 리을번 지문 정도만 잠깐 볼까. 리을에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니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과 디귿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서 리을번은 주기 매년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제공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리을번 하나 확인하고요. 부담간섭 배제 등에서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비읍하고 시옷에 관한 규정을 삭제시켰습니다. 삭제해서 그 지문 자체가 없어졌다 해서 하나 봐주시고 6번입니다. 6번은 지금 6번은 이 관련법의 시행령, 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몇 가지 바뀐 규정이 좀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 3번. 일단 1번, 2번, 3번, 한번 1, 2, 3번입니다. 자, 6번 이 관련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1번과 2번과 그리고 3번, 1, 2, 3번 세 가지인데 여기는 관련 기관이나 여기 기관의 명칭, 현재 기관의 명칭이 보시면 여기가 기관의 명칭이 여기 이제 보면 1번, 2번, 3번 색깔이 주어지고 밑줄이 쳐진 부분의 명칭이 지금 이게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기관에 관한 명칭이 여기는 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익숙하게 보았던 한국시설 안전공단이다. 이제 해서 이 안전공단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 용어, 이 명칭 자체가 이제 삭제가 이게 이 명칭이 뭘로 바뀌었다?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1번은 하자진단의뢰기관, 2번은 하자감정의뢰기관, 세 번째는 이제 보시면 하자분쟁 조정에는 운영 및 사무처리 관련해서 그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의 명칭이 이제 국토안전관리원, 디귿번도 마찬가지. 이제 그래서 여기는 1, 2, 3번의 관련 규정이 이 명칭이 뭘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용어가 개정이 됐다는 것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문항이 4번입니다. 4번. 자, 4번에 이제 보시면 4번은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 자, 4번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럼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 그래서 결격 사유는 보시면 총에서 11가지 정도 돼요. 기역에서부터 키역까지. 그래서 결격 사유는 보시면 지금 주어지는 교환해 보면 기역에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 키역까지 해서 이 관련법에 따른 시행령에 결격사가 총해서 11가지 결격사가 있다는 거 전문을 다 실어 놓았고요. 여기서는 그 중에 이 11가지 중에서 지문 일부가 개정이 된 게 그 중에 미음번이죠. 미음번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여기 요 중에 일부 개정이 된 게 미음번에서 여기는 기존에 여기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존에 보면 구체적인 벌금이 얼마 금액과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의 벌금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했던 금액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기존에 얼마 이상의 벌금이란 규정에서 그 금액 자체를 없애고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소 해당이 되면서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미움번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 금액 기준 자체를 없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이제 보시면 지금 입조 대비 회의 임원, 입조 대비 회의 임원입니다. 임원의 선출. 자, 임원의 선출에 관한 이제 규정에 가보니 임원이라면 이제 보면 회장과 감사와 이사입니다. 회장, 감사, 이사인데 회장, 감사, 이사인데 이제 보시면 지문에 일단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그래서 1번에 500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부터 2번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이제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 2에 따라 500세 이상 미만에 따라서 지금 밑줄 치워주고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 5번에 가보면 여러분이 5번에 단서에 이와 같이 밑줄이 그어지고 음영이 된 부분이 몇 개소가 나온가요? 5개소, 이 5군데 이와 같은 단서가 들어가는데 그 단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1번에 500 이상 공동택 관련해서 회장 선출 관련해서 반가로 2번으로 가죠. 2번에 단서, 입자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네,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 그래서 단서는 동일하게 요 지문 단서가 지금 5군데가 요 동일한 단서가 나오는데 이 경우, 여기 보면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추첨입니다. 추첨. 그래서 여기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추첨으로 선출한다는 요 지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5번의 단서 이 경우 추첨으로 선출한다는 총 몇 군데가 나옵니까? 지금 보신 대로 음영 주어지고 밑줄 꽂은 것이 몇 군데 5군데 이와 같은 용어가 그 단서가 새로 지금 신설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설명하기보다 본문 내용을 더 진행하며 설명을 드릴 부분이니 일단은 이 5가지 동일한 단서가 그와 같은 5개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 확인을 좀 해 놓으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6번은 관리규약 준칙. 6번은 관리규약 준칙인데 준칙은 여러분이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게 돼 있고 시도가 정할 때 준칙에 이 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사항을 이 준칙에 넣어서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서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이와 같은 다수의 사항을 포함을 해서 준칙을 정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총 29가지 준칙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다. 이 경우 입조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1번부터 해서 29번까지 포함사항 총 29가지 1번부터 몇 번까지 29가지 이 사항을 포함해서 시도지사가 준칙을 이 29가지를 포함시켜서 준칙을 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일단 29가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9가지 중에 28번이에요. 28번에 요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8번을 가보시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 28번은 좀 지난해 그 경비원을 괴롭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 경비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상당히 오래 갖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들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준칙을 정할 이와 같은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규정도 준칙에 포함을 시킵니다. 라고 해서 28번도 관련 규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인데 보시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 7번의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사업자는 기업, 관리조체가 사업자를 선정 집행하는 사항, 니은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 집행하는, 그리고 디귿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인데, 자, 여기 이제 그 중에 지금 보시면, 기업번에 지금 이 기업은 관리조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두 가지 관련 사항인데, 그 중에, B번에 지금 단서, 이제 B번에 그 관련 공사 용역 쪽에 보면, 잡수입 취득입니다. 잡수입 취득. 자, 그럼 잡수입 취득의 야한가로 단서, 요 야한가로 단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 따른 잡수입을 말하냐. 그래서 여기는 잡수입의 취득도 관리조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데 자, 여기는 잡수입 중에서 제외가 되는 이와 같은 잡수입은 뭐하더라? 제외한다라고 해서 질문에 가시면 세 가지 관련 잡수입은 뭐하겠다?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양가로 가보니까 어린이집, 그리고 법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세 가지 관련 임대에 따른 잡수입은 취득은 제외한다 해서 제외. 여기는 기존에 어린이집 임대에 관한 요 하나만 있었던 게 지금도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나 그 다음에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요 두 가지 관련 임대 계약에 요 두 가지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만 있었던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이걸 포함해 총 세 가지 관련 임대에 따른 잡수입은 제외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규정을 정리 이제 단서가 하나 들어갔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는 이 그 관련 주민공동체 관련 부분에 이 두 가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여기는 이 들어가서 총 세 가지 관련 임대에 따른 계약에 따른 취득은 이 잡수입은 제외합니다라고 정리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여기서 볼까요? 자, 8번입니다. 8번은 사업주체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에 대한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협회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의 주민공동시설에 임대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니까 방금 여기도 기존에 어린이집만 있었던 게 지금 좀 전에 신설이 된 주민공동 두 가지가 새로 신설됐다고 그랬죠.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까지 추가해서 세 가지 관련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라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지금 8번에서는 지금 B와 C번에 다함께 돌봄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규정이 새로 신설해서 그 세 가지를 포함 관련 계약 필요시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쪽에 이제 8번까지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은 현재 공동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이다. 이제 그래서 박스표가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9번에 이제 보시면 9번에 자, 9번의 박스표는 일단 한번 여기는 여러분이 쭉 보셔서 행위허가와 이 행위허가와 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쭉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허가 기준 또는 신고 기준이랑 총 6가지 관련 행위죠. 1번에 용도 변경, 2번에 개축, 재축, 대수선, 3번 파손, 철거, 그리고 4번 세대구역 공동주택, 5번 용도 폐지, 6번 중축, 중설에 따른 6가지 관련 행위, 6가지 관련 행위에 대한
크게 보면 중하다면 시장 우정정 허가를, 경미하다면 시장 우정정장에 신고하고 해야 되는, 여기 보시면 박스를 방금 봤듯이 여러분들이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1번의 용도 변경부터 6번의 중축, 중설과 6가지 행위 관련해서 중한 행위라면 이 행위 변경 내용이 중하다면 허가를, 경미하면 신고를 하고 하는 행위를 쭉 기술한 이 박스 펴는 차후에 여기는 한번 조금 더 이거를 세분해서 여러분이 현재 요 규정은 법령 규정 지문 그대로인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를 첨부하는 등을 통해서 요건 다시 한번 여기 심화 과정에 해당 그 진도에서 이 교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시고요. 자, 6번까지 정리를 했으면 7번입니다. 7번. 자, 7번은 지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7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인데, 자, 7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보장법. 자, 보장법은 일단 1번과 2번과 그리고 3번에서 1, 2, 3번에 따른 사유, 관련 사유 중에 일부 규정이 개정이 된 것, 일부 규정은 개정과 된 것, 동시에 일부 규정은 새로 신설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관련 사유 위반에 따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그 중에 지금 퇴직연금제도 담보 제공 사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그럼 퇴직연금제도를 담보로 제공할 사유가 기억부터 해서 마지막 시효까지인데, 여기는 그 중에 시효번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 시효제 현 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2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중도 인출 사유는 해서 이제 보니까 비읍하고 시업, 비읍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시업, 시옷은 지금 여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중도 인출 사유 관련해서 시옷번은 또 새로, 비읍은 개정이 됐고요. 시옷은 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보시면, 자,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서 비읍은 개정, 시옷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 관련해 다수의 사유 중에 마지막에 지읒입니다. 지읒번은 지금 개정이 됐죠. 현 지문으로. 그래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서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9번까지 해서 지읒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고용보험법 잠깐 볼까요? 고용보험법.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은 지금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법. 자, 고용보험법 일단 1번하고 2번하고 문항 3번 세 가지 관련 법령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1번, 2번은 지금 보니까 일단 그 관련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 그래서 보니까 1번, 2번은 지금 여기는 피보험 자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피보험 자격이에요. 피보험 자격. 자, 여긴 1번, 2번은 피보험 자격, 피보험자. 자, 기존에 여기도 일부 요 규정이 일단 그럼 기존에 피보험자입니다. 그럼 기존에 피보험자였을 때 여기는 여기서 말한 피보험자, 이 피보험자까지만 잠깐 봤어요. 이 피보험자까지만 봤을 때 피보험자는 여기서 누구를 말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피보험자라는 것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상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 피보험자 보험주에 누가 새로 신설이 됐냐면
여기 이제 자영업자가 이 피보험자 관련 보험에 새로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피보험 자격도 기존에 피보험자는 근로자만을 의미했던 피보험자 개념이 되지.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지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근로자인 피보험 자격하고 그리고 자영업자인 피보험 자격이 된다. 그래서 자영업자 관련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련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피보험자라고 해서 그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피보험자 앞에 있는 누구를 근로자인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을 자영업자인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구조로 나누어 좀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하실 건요, 여기는 자영업자는 크게 의미는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는 크게 의미고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것은 또 공부했던 것은 근로자인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기존의 피보험자 앞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근로자인이란 자영업자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근로자인, 자영업자인이 앞에 이 자격 앞에 들어가야 고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일부 규제 이게 이 자영업자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앞에다가 근로자인이 또 새로 신설을 해서 용어를 좀 명확히 정리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의 1번 피보험 자격 취득일, 그래서 기억의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니은번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피보험 자격의 상실도 이제 보시면 기억의 A, B, C, D까지는 앞에다가 피보험자 앞에 근로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니은번에 자영업자인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법률에 관한 명칭도 일부 좀 법률명이 좀 줄인 법률명의 명칭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시험하고 관계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좀 잠깐만 8번하고 이제 2번 봐두시고 전체 3번까지 좀 마무리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3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개정상을 정리하고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새로 신설 규정이에요. 3번은. 자,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다. 이제 그래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 전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에 기업과 그리고 니은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렇다. 그래서 3번은 요 지문 자체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부분 하나. 그리고 지금 하나 보완 좀 하나 관련 법률명의 줄임 명칭을 하나 확인할게. 보고 계시는 교환에 1번에 지금 취득일에 니은번에 가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에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 그 법률에 관한 명칭을 좀 줄여서 이제 표현한 건데 요거는 뭘 말하냐면 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을 정리 여러분 한번 법률 명칭은 보셨을 법한 지금 내용인데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의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법률명이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길다 보니 이 법률명을 줄여서 이제 표현했던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부터 출발해 여기까지 긴 지문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부분에 이 지문을 법률명을 넣기가 이게 길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를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줄여서 법률명을
이 긴 지문의 법률명을 이거를 줄여서 이거를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보험료 징수법이라는 용어를 이거 현재 이 용어 자체를 개정을 해서 이제 보니까 앞에 뭐를 붙여놨습니까? 보시면 보험료 징수법 앞에다가 고용산재, 그래서 여기는 법률명 이 앞에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지금 앞에다가 이제 보시면 지문을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에서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래서 이 긴 법률의 명칭을 기존의 보험료 징수법으로 했던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다 이제 보시면 뭐가 붙어요? 기존의 보험료 징수법 앞에가 고용산재, 이제 질문을 넣어서 이 어떤 법에 관련 보험료 징수법에 대해서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으로 바뀌었더라. 이걸로 절대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내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법률명을 주로 이렇게 표현했던 이 줄인 법률의 명칭이 뭘로 바뀌었다?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으로 바뀌었다고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지문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걸로 문제는 절대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인 법률 명칭 이와 같이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봤던 여러분들이 1번 21년 1월 18일까지 돼서 개정된 법률을 1번부터 해서 여기 이제 보면 8번 고용보험까지 이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개정 법률이 지금 뭐 다수의 상당히 뭐 적지 않은 분량의 내용을 뭐 지금 정리를 했었는데, 자, 그럼 개정 법률은 현재 1월 18일까지만 정리하고 끝나버릴 거냐? 시험은 아마 9월 넷째 주 뭐 정도 아주 구체적인 거 알 수 없게 되면 거의 이제 A년을 뭐 비춰 본다면 9월 넷째 주에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 개정사항을 지금 개정사항은 1월 18일 현 시점, 1월 18일까지 개정된 걸 일괄 정리했다고 한다면, 그럼 1월 18일 넘어서 9월 넷째 주까지 개정된 법률에서 시험은 시험 당일, 법은 시험 당일 시험은 여러분 넷째 주에 출제한다고 시험을 시행한다고 가정한다면 9월 넷째 주에 시험을 보실 때 시험 관련 법령의 출제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법령에 관한 법령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때 시험 당일 개정된 내용까지를 출제 범위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 입시를 하게 된 그 해당 일에 개정이 된 게 있다면 그 개정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일단 기본 시험 공고는 시험 보시는 당일까지 개정이 된 내용을 포함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겠다고 공고했으니까 시험 당일날 개정이 된 내용이 있다면 요거까지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겠다.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신 그날을 기준으로 문제를 냈다. 이거는 못 봤는데 그거는 안 돼. 왜? 시험 분명히 공고 내용 중에 당일 개정까지 반영해서 문제를 내겠다고 그랬다. 그럼 이제 법령은 그러면 9월이면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았어요. 근데 1월 18일 날입니다. 그러면 법은 이제 이걸로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러분이 요 9월 넷째 주까지 여기 이 한 번을 포함해 최소 이걸 이 한 번 했던 걸 포함 최소 이제 3번에서 최소 4번입니다. 최소 3번에서 물론 지금 이제 정렬로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소 여러분들이 매년 보면 기본 그 수업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수업이 이제 이 해당 시험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 회 시험을 시작을 해서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실무 같은 경우 거의 평균 보면 개정된 내용에 관한 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정리하는 게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3번에서 4번 정도 해야 시험장에 가서 관련 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한 번으로 절대 지금 여기 모아서 한 번 했던 거 한 번 한 거고요. 짧게는 이 한 번 했던 걸 포함해서 3번에서 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련 법령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안 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시험이 나올 수 있고 또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23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면 최종적으로 출제가 언제 그 개정된 걸 반영해서 주간신문지로 출제했었냐면 이때는 8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개정된 이 내용 8월 중순까지 이제 이 시험을 봤을 때 그 8월 중순에 개정된 내용까지 반영을 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 정도, 한 달 뭐 조금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무는 거의 시험에 근접해서 개정이 된 내용까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롭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번거롭기보다는 이제 정리는 결국 앞에 수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걸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정리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소화해서 가시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정리는 제가 한다고 하지만 또 정리해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시험 근접해서 수업이 이제 종료가 된다면 이제 교환으로 해서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그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지금 한 8가지 정도 정리했었고요. 아마 실무는 이제 보면 매년 그 시국 예를 들어서 노무나 특히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상황의 어떤 변동에 거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의 여건이 변동된다면 변동된 여건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는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물론 내용도 어려운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공부했던 거를 빼고 다시 새로운 개념 넣어야 하는 그런 좀 번거로움하고 좀 짜증이 약간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일단 이번 시간까지 해서 관련 법령 규정을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교재, 그 기본서를 통해서 진도를 들어갈 건데, 기본서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갈 거냐면, 4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기본서 교재 진도 49페이지에 8번에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부터 해서 내용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